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무려 32년이란 세월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라죠.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2천만 가구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대한민국은 110볼트에서 220볼트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전압을 바꾸는 기술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32년간의 전기전쟁, 그 미스터리한 전압 승합 프로젝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7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가볼까요? 당시 우리는 110볼트의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하던 시절, 낮은 전압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 여겨 110볼트를 표준으로 삼았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110볼트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110볼트 시스템은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선 기계가 멈추고 가정에선 전등이 깜빡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력 손실은 너무나 컸고 정전은 일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110볼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만춘 교수였죠. 그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220볼트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고들었죠. 220볼트로 바꾸면 전력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마치 목마른 땅에 물을 대듯 낭비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마법 같은 해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장 수십 년간 써오던 시스템을 바꾸자니 엄청난 저항과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1970년대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고 도시엔 새로운 빛이 필요했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110볼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작은 물통으로 거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격이었죠. 이때 박정희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한만춘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220볼트 승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도박이자 거대한 투자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수술대 위로 올라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220볼트였을까요? 그 핵심엔 전력 손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낼 때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며 전기가 새어나갑니다. 220볼트 체제는 이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연간 무려 4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었죠. 이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7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였습니다. 매년 새 발전소를 짓는 비용을 아낀 것이나 다름없었죠. 만약 우리가 계속 110볼트를 썼다면 지금보다 전기요금은 20에서 30% 비쌌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게다가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조금 다른 숨겨진 진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110볼트를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품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죠. 당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선 일본제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성능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전압이 220볼트로 바뀌면 변압기 없이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국내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유인이 되죠. 승합 사업은 국내 전기전자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력 효율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3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갑자기 모든 가전제품을 바꿔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냉장고, TV, 라디오, 없는 집이 없었을 겁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가전제품을 개조하거나 교환해주고 강압기를 지급하는 등 보상책을 마련했지만 불만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집은 승합을 거부하기도 했고 어떤 가게는 아직 110볼트를 고집했죠. 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국민의 단기적 불편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는 긴 줄다리기를 해야 했던 겁니다. 220볼트 승합 사업에는 또 다른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였죠. 110볼트보다 전압이 2배나 높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감전 위험과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죠.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접지 시설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개선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이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220볼트 승합 이후 강전사고 발생률은 110볼트 시절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위험을 극복한 셈이죠. 1973년에 시작된 승합 사업은 무려 32년이 지난 2005년에야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전봇대와 전선,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콘센트가 바뀌어야 했던 겁니다. 마지막 110볼트 가구를 찾아내는 일은 마치 숨바꼭질 같았어요. 숨어있는 한 가구를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2005년 11월 1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마지막 승합 작업이 이루어지며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기나긴 전쟁의 끝. 이젠 모두가 220볼트라는 하나의 표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한만춘 교수와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는 단순히 이론을 제시한 것을 넘어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항로를 제시한 등대지기 같았죠.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수많은 직원들과 현장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그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220볼트 전기 한 칸, 그 속에는 이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20볼트 승합 사업은 분명 성공적인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력 효율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보호 무역 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걸까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희생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인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220V 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TV를 보고 따뜻한 밥을 먹죠. 이 모든 편리함 뒤에는 32년간 이어진 거대한 변화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콘센트 구멍 하나에도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과 용감한 결단이 담겨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일상 속 전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압 승합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닌 한 국가의 꿈과 노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유튜브 다큐멘터리 PD 라이프 포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